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은 EV6 오너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와, 진짜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단풍이 노랗게 물이 들었는데 그 단풍색처럼 이렇게 예쁘게 튜닝을 하셨더라고요. 이분도 유튜브를 하는 분이시거든요. 칸지TV의 칸지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V6 오너스 클럽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원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이 차량을 계약하셨다는 얘기를 한참 전에 들은 것 같아요. 네네. 대기 기간이 꽤 됐죠. 대기간이 정확히 200일 돼서 출고가 됐어요. 처음 제가 차가 나와서 오너뷰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게 3월 31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사전 예약을 하고 약 200일 만에 좀 네. 출고가 됐습니다. 그럼 이 차량 스펙은 어떻게 될까요? 이 차량은 EV6 롱레인지 어스 차량이고 옵션은 하이테크 옵션 하나 들어간 차량이에요. 4륜이잖아요, 그쵸? 네, 4륜입니다.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이 차 지금 들어간 가격은 6,054만 원 들어가 있고 서울시 보조금이 중간에 200만 원이 줄어서 딱 1,000만 원 받아서 이제 5천만 원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차량 유지비도 궁금한데 일단 집밥이 있나요? 근데 저 집밥이 올해 여름에 들어왔고 그래서 킬로와트당 한 170원 정도의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유지 비용이 일반 가솔린 차량 모는 것보다 대략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수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저는 그 작년에 테슬라 모델 3 구입하면서 150만 원 정도가 나오길래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EV6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국산차 보험료 제 수준인 한 5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적게 나오네요. 네네네 끊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동호회 활동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EV6를 한 달 정도 먼저 시승을 또 다른 차량으로 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 한 달 동안 타보고 나서도 이 차량을 또 그대로 또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만큼 괜찮았나 봐요. 한 달 시승을 해서 오히려 더 구입 진짜요? 욕구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고요. 특히 또 제가 4륜, 전기차에서는 4륜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시승차가 아무래도 4륜 풀옵션이다 보니까 저도 계약은 4륜 풀옵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넣은 계약 시간으로는 올해 출고가 힘들다고 해서 직출 차량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차가 늦게 나온 게 끝까지 4륜 옵션만큼은 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래 걸리게 된 것 같아요. 받자마자 또 이렇게 예쁘게 튜닝을 하셨는데 이 컬러 이름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에이버리사의 사틴 에너제틱 옐로우라는 필름이고요. 네. 그 인천에 있는 스톤엔지라는 업체에서 작업을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살짝 튀면서도 네. 그래도 좀 약간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는 색상을 좋아하는데 색상이 좀 괜찮나요? 네, 그냥 노란색이었으면 그냥 뭐 되게 노랗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라데이션이 있으니까 좀 더 비싸 보이는 느낌? 네. 그리고 좀 고성능 차량 같기도 하고 네. 되게 비쌀 것 같아요, 이런 거 튜닝하는 것도. 보통 일반적으로 플래핑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150에서 200 정도, 일반적인 필름은 그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이오닉 5도 있는데 EV6를 선택하신 이유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더 마음에 드는 디자인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뒤쪽 부분이 네. 정말로 좀 노란색으로 해놔서 그런지 약간 우르스 느낌이 들지 않나요? 워낙에 좀 맞아, 뒤쪽 맞아. 디자인이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뭐 전체적으로 사실 주행 성능이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아이오닉 5보다는 조금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확 떨어지는 라인이 너무 예쁜데 리어 그 와이퍼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비 올 때 좀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실제로 저는 아이오닉 5를 먼저 타고 네. 그 차도 리어 와이프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 차 같은 경우에는 뒷면 유리 물맺힘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안했던 게 사실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각이 더 네. 심하게 있어서인지 몰라도 비 오는 날에 조금 많이 내려가 주는 편이고 좀 발수 코팅까지 해주게 되면 완전히 물이 쭉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발수 코팅을 하면은 더 괜찮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기아 엠블럼 대신에 이런 걸 붙이셨잖아요. 네네. 프렉스라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네. 몇몇 소수정예 인원들과 튜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좀 약간 동호회 같은 그렇죠. 그런 건가요? 예, 소모임인데 나중엔 좀 튜닝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그럼 중고로 나중에 팔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엠블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차피 이제 플래핑을 다 벗겨내고 네. 다시 기아 엠블럼을 사서 깔끔하게 붙여주면 네, 제 값에 팔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이게 차박을 하려면 평탄화를 해야 되는데 각도가 원래는 사실 좀 이렇게 위쪽으로 경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보통 나오는 순정차들이 일반적으로 조금씩 각도가 있어서 네. 제가 시승차를 타고 차박을 해봤을 때 잘 때는 괜찮은데 매트를 깔고 자면 괜찮은데 자고 일어나면 이제 뒤쪽으로 몸이 쏠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평탄화 작업을 진행을 해서 좀 일자로 잘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잘 때도 좀 편안하게 잘 수 있더라고요.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지금 EV6 같은 경우에는 차 시트 뒤쪽과 밑에 쪽을 이어주는 이런 걸쇠 같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갈아내서 좀 더 각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렇게 평탄화가 됐는데 그런 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보통 이제 20에서 2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게 또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폴딩을 했을 때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면은 좋다. 네, 베개처럼. 이런 모습인데 그렇죠. 여기 이렇게 딱 바꿔놓으니까 베개 안 가져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족이 이렇게 잘 수 있는 폭은 원래 기본적으로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족이 이렇게 아이와 함께 자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으세요. 정말 지불하여 주십시오. 1시간에도 900원밖에 안 나오네요. 그렇죠. 원래 이제 1,800원 나왔는데 전기차라서 50% 할인. 와 된 좋다.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전기차 그 웬만한 주차장 50% 할인이랑 그리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그러니까요. 톨게이트 50% 할인이 이게 진짜 부산 같은데 장거리 한 번 뛸 때는 거의 반값으로 다녀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고속도로 그거 하는 게 그냥 전기차를 사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네네. 거기 가서 따로 등록을 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전기차 전용 50% 하이패스 카드가 있는 거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단말기로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50% 할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톨게이트 가시면은 그 옆쪽에 사업소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등록을 하셔야 50% 할인이 되신다는 거. 자기가 직접 해야 되구나. 그렇죠. 오너가 직접 가셔야 됩니다. 어떠세요? 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어떤 좋아요. 게 그렇게 좋을까요? 올해 출시된 이제 아이오닉 5라든지 EV6가 전기차 플랫폼으로 처음 나온 차인데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은 편이라서 되게 생각보다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유부차박이라는 컨텐츠로 캠핑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캠핑하기에는 아이오닉 5가 공간감이 좀 더 좋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차도녀님의 그 아이오닉 5 오너 인터뷰에서 네. 여성분이 나오셔서 이제 아이오닉 5의 장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가족끼리 뭐 차박을 간다거나 캠핑을 간다거나 했을 때 공간적인 부분만큼은 아이오닉 5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주행적인 부분. 그 공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EV6가 훨씬 더 낫다. 네. 그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주행 성능, 주행 가는 거리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스펙이지만 조금씩 더 높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공간만 좋고 아이오닉은 나머지는 훨씬 더 좋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생제동은 어때요? 회생제동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꾸 계속 좋다고만 말해가지고 아니 근데 원래 신차 사면 다 네. 너무 좋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에 이제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있었는데 그 차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이 2단계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강함 아니면 약함. 그렇게 두 개인데 그나마도 올해부터 나오는 테슬라 차량은 아예 강함으로 고정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만 5세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상당히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타면 항상 멀미를 하고 이제 한 3번에 2번꼴로 토를 해요. 그래서 뒷좌석에서는 좀 더 심하게 느끼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특히 국산 전기차를 산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회생제동이 EV6에서는 이제 0단계부터 시작해서 네. 1, 2, 3 그리고 아이페달까지 운전자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차는 거의 0단계 아니면 1단계로만 사용을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아들이 이제 괜찮아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좋아합니다. 보통 이제 패밀리카로 구입하시면 애들이 뒤에 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주행하면서 느끼시는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차 자체가 사실 정말 잘 나가요. 특히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비슷한 가격의 전기차라 하면 뭐 아이오닉 5가 있을 것이고 EQA가 있는데 그 세 차종 중에서 가격은 비슷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주행감 그리고 가장 높은 스펙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와! 와! 출발하자마자 신호 바뀌자마자 오토바이가 확 튀어나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 빨리 추월을 하다 보니까 다들 놀랬을 것 같아요.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먼저 출발시키고 좀 출발을 해봤는데 네, 평소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쵸. 네. 또 아이도 같이 타고 하시니까. 확실히 아이오닉 5 그때보다 낫네. 아이오닉 5보다 나? 0.2초 차이인데 느껴졌어? 아, 느껴져? 차 좀 아시는 분이세요. 아, 참. 분께서 제가 확실히 차이가 있네.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이래. 그러면 사륜을 좀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말도 있는데도 사륜을 계속 고집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도 이륜이랑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내연기관에서 4륜이라 함은 이제 구동을 바퀴 2개만 보내던 걸 똑같은 엔진인데 이제 4개로 보내는 형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륜을 한다고 해서 뭐 힘이 훨씬 더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사실 전기차에서 4륜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게 모터가 하나 더 달리는 거거든요. 네. 이제 지금 EV6 같은 경우에는 후륜 기반이라 모터가 이제 뒤에만 달리는데 4륜을 넣었을 때는 모터가 앞쪽에 하나가 더 달려서 힘 자체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표현을 할 때 2륜, 4륜의 전기차에서의 차이는 그 내연기관으로 치면 2000cc가 3300cc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배기량을 하나 올리는데 불과 300만 원 정도밖에 금액이 들지 않는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게 그렇게 큰 힘이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출퇴근만 이렇게 간단하게 하신다거나 나는 전비주행을 워낙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시라면 전혀 필요가 없는 기능이고 대신에 내가 차를 타면서 조금 즐겁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는 기능인 것 같아요. 똑같은 4륜에 네. 이게 19인치고 그리고 시승차 타고 다니는 게 20인치 딱 1인치 차인데 그 20인치는 전비가 5.3에서 5.5가 나왔어요. 5,000km를 타는데 이게 19인치만 하나 내렸는데 전비가 거의 1.5km 이상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전비 생각하시는 분들은 19인치가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EV6 장점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느끼시는 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뭐 제 개인적으로 느낀 단점이기도 하고 또 동호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한 복합적인 자주 나온 얘기들은 천장이 좀 낮다. 특히 그나마 이 차는 지금 썬루프가 없는 차라서 조금 높은 편인데 썬루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뒷자리에 앉으시면은 키가 180만 넘으셔도 머리가 거의 닿는 수준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디자인을 스포티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썬루프가 있는 모델이 이제 천장 부분이 조금 낮다라는 부분 그 부분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네,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되게 무슨 기아를 대변하는 느낌이 나서. 근데 원래 자기 차가 제일 좋잖아요. 네, 근데 이 차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소나타를 원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차였는데 그 이후에 몇 가지 차들을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좀 애정이 가는 차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차가 나올 때 그 차도녀님 오너뷰에 너무 나가고 싶어서 정말 예전부터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EV6 출고되면 정말 남들보다 최대한 빨리 받을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꼭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가 생각보다 너무 늦게 나와서 맞아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뭐 그나마 조금 늦게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정말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멋지게 튜닝된 차량으로 또 보여주시고 뭐 차량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한 달 동안 엄청 많은 분들이랑 또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 이 차의 장단점에 대해서 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그럼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